안녕하세요, 블라인드입니다. 이번 영상은 전유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을 11개월 동안 27,417km를 주행하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수납 공간이에요.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이 버튼식 기어가 채용이 되면서 이 밑에 부분을 수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수납 공간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제조사 측의 주장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운전석에 앉으셔서 이 수납 공간을 보시게 되면 잘 안 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래요. 첫 번째로는 어떤 물건을 놨는지 고개를 이렇게 기울여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안 쓰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손이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야 돼서 이게 약간 번거로워요. 이런 번거로움이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납으로는 굉장히 아쉽고요. 실제로 이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시지 않는 분들은 여기를 수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이 지갑 같은 거를 여기다 이렇게 둘 때가 있어요. 그 다음 수납으로는 이 컵홀더인데요. 제가 이런 제품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 여기 이 컵홀더에 스타벅스 기준 그란데 사이즈 두 잔이 안 들어갑니다. 아반떼보다도 컵홀더가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승자와 같이 커피를 드라이빙 스루나 혹은 테이크아웃에서 차 안에서 드실 경우에 한 명이 굉장히 불편해져요. 잘못하면 이 새하얀 여기에 커피를 쏟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다시금 설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고 테이크아웃 문화가 발달한 한국에서 그란데 사이즈 정도 두 잔이 안 들어간다는 건 약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했을 때 주행입니다. 여러분들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행을 해보시면 에코 모드는 약간 굼뜬 느낌이 있습니다. 엑셀을 밟았을 때 이 응답성이 느리고, 그리고 실제 주행에 있어서 급가속을 할 때 약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어떤 차를 급하게 추월해야 된다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급하게 가속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에코 모드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게 가속이 되기 때문에 차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컴포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는 하이브리드 한정이긴 한데 드라이브 모드를 기억해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동을 껐다가 키면 다시 에코 모드로 시동이 들어와요. 저는 28,000km 가까이 주행을 하다 보니까 컴포트가 훨씬 더 주행하는 데 쾌적하고 좋더라고요. 반응도 빠르고. 그래서 컴포트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거를 매번 시동을 걸 때마다 세팅을 해줘야 되다 보니 불편하다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업데이트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아무리 하이브리드를 샀다고 해도 연비만이 최우선이 아닌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연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시내 주행만 하고 그래서 연비가 정말 안 나온 건데, 연비만을 생각하고 차를 주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다음으로 불편한 점은 버튼식 기어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기어 노브 있는 차량을 탔었고 버튼식 기어를 적응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왜 불편하다고 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를 굉장히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끔씩 한 번씩 안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해야 될 때, 그럴 때 무섭고요. 변경음이 나긴 하지만 이걸 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 실제로 사용할 때 가끔은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하실 때 R과 D 버튼을 따로따로 위치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하고 가시잖아요. 원래 기상이 좋지 않은 날은 이걸 실행하시면 안 돼요. HDA나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도로 노면을 잘 못 읽을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제가 실제로 빗길에 한번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했다가 물 웅덩이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이 자동으로 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크루즈 컨트롤이 풀리게 되면 경고음이 울리질 않아요. 전 그래서 풀린지도 몰랐어요. 한 10초 있다가 알았습니다, 풀린지.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팔이 기신 분들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팔이 짧은 편이에요. 팔이 짧은 편이어가지고
약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이렇게 운전대를 잡으실 텐데 지금 약간 이 시트를 뒤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맞춰서 잡으시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조작하려고 하실 때 멀어요. 손을 쭉 뻗어도 잘 닿지 않습니다. 야, 그러면 이 음성인식 버튼 눌러서 음성인식으로 하면 되지 않냐?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음성인식 버튼이 주소는 잘 알아듣는데 상호명이나 이런 걸 잘 알아듣지 못해요. 티맵 음성인식이 100이라고 치면 현대 순정 음성인식은 한 20% 정도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답답해 죽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이 거리가 좀 먼 게 저한테는 굉장히 아쉬움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요새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이 약간 운전자 쪽으로 꺾여 있는 게 트렌드기도 한데 이것도 약간 꺾여 있긴 해요. 꺾여 있긴 하지만 각도가 약간 부족해서 실제로 사용할 때 내 팔이 짧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비게이션을 많이 활용하는 이 한국 프로 사정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약간 아쉬운 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뒷자리로 왔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고요. 그랜저 뒷자리 넓은 건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여기서 뭐가 그렇게 아쉽냐? 에어컨이나 히터가 나오는 이 토출구는 존재합니다. 제가 이 이전에 탔던 차가 SM5 2010년식이에요. 2010년식도 이 뒷자리의 온도를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대신 그것도 풀옵션 알리 모델을 탔었는데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혼자 타고 다니지만 가족용으로 차량을 타시거나 하시면 뒷자리에 사람도 많이 탈 텐데 뒷사람도 다른 온도로 이렇게 조절을 하고 싶어 할 텐데 그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제네시스와 급 차이를 두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그랜저 완전히 바뀐 올류 그랜저가 나오겠죠. 올류 그랜저에는 이 부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고급차 그랜저는 고급차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 부분에 이 토출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뒤에 부모님이나 다른 분들을 태웠을 때 무더운 여름날 여기에서 에어컨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아쉬웠습니다. 다음 그랜저에는 여기에 토출구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 않을까, 상품성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쉬운 점은 이 공조 장치 쪽인데요. 어떤 게 문제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좋아요. 이 온도를 아래 위로 조절하는 것도 좋고 오프 버튼, 프론트 다 좋은데 풍향을 조절할 때나 혹은 이런 버튼들을 누를 때 에어컨 버튼들을 누를 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핸들 열선이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을 잘못해서 눌렀는지는 모르겠지만 핸들 열선이 켜질 때가 있어요. 여름에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분명 지붕이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를 출차했는데 손이 뜨거워요. 그래서 보면 항상 켜져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 핸들 열선 부분은 운전자가 직접 이렇게 잡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버튼을 물리적인 버튼으로 터치 말고 물리적인 버튼으로 해주셔도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일 지금까지 정말 적응 안 되는 아쉬운 점 한 가지는 프론트 부분 전면부 디자인이 아직까지도 저는 너무 아쉬워요. 처음에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이 유출됐을 때 저 앞에 그릴 모양을 보고 정말 안 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어서 외제차는 돈이 없어서 못 사겠고 그래서 이걸 구매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뇌이징이 안 되더라고요. 후면부는 이쁜데 실제로 전면부가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를 되도록이면 뒤를 통해서 타는 후면부를 보면서 타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다음 풀체인지 그랜저는 좀 더 멋있게 웅장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제가 더뉴 그랜저를 작년 12월에 출고를 받고 올해 11월까지 27,000km를 약간 넘게 타면서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이 차를 구매했다는 걸 후회하거나 만족을 못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이 차를 좋아하고 아직까지도 손세차를 하고 있고요. 애정이 깊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이 차를 추천하는 이유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내용으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면서 의견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또 다른 궁금증이 있으시다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느낀 대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볼만했다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